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입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길, 오늘이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총 7강까지 할 건데요. 오늘 6강입니다. 오늘 6강의 주제가요, 매수할 종목 선정 기준인데, 그 매수할 종목의 선정 기준이요, 총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은 기술적인 분석이 있어요. 그 다음은 선물 옵션이 있어요. 그 다음 개별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 시장 전체의 모멘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 이렇게 6가지 관점에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할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제가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시장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오늘 주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을 지금 잘 보시면 두 개의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고요. 두 번째 반도체예요. 하루는 여러분들 한 2차 전지가 한 이틀 정도 상승하면은 그 다음 반도체가 하루 정도 상승하고 2차 전지가 또 이틀 정도 상승하면 반도체가 또 하루 정도 상승하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핑퐁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섹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소외를 받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개의 종목이 움직이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주식이라 하는 것은 실적입니다. 2차 전지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앞으로 향후 한 4, 5년 정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고요. 반도체는요, 여러분들, 반도체는 우리가 센티멘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좋아질 거다 이 말이죠.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으나 앞으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펀더멘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반도체는 센티멘탈이라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종목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최근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 셀리브리라는 종목 하나가 있죠. 이 셀리브리가 여러분들 지금은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정도 되지만 한때는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갔던 종목이에요. 코스닥의 랭킹 5위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코스닥 보시면은 에코프로 배임이 한 2조 정도 되고 에코프로가 한 13조 정도, 그 다음에 LNF가 한 10조 정도, 그 다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9조 4천억 정도, 그 다음이 HLB가 한 3조 뭐 한 4천억 정도, 그 다음이 뭐 카카오 게임즈, 그죠? 한 3조 2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한 3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때는 이 셀러블리라고 하는 기업이 지금 거래 정지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 지금 이제 이번에 의견 거절이 나와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셀러블리라는 종목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4년 동안 적자를 봤던 기업이죠. 그리고 재무제표 보시면요, 단기 사채가 한 270억 정도 있잖아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현금 흐름표 보시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 마이너스잖아요. 한때 코스닥의 시가총액 5위 되었던 기업, 한때 주가가 41만 원 갔던 주식이 지금 가격이 6천 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지금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지금 개인 투자자가 한 5만 명 정도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좀 큰일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배우에 산다 주제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요. 시장이 지금 실리콘밸리 이 은행의 파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저 기업의 기업 가치가요.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조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금 지방은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실리콘,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들 분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교 같은 쪽에. 저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산 가치가 한 100조 가까이 되는데 저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뱅크런 사태가 한 54조 정도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저게 이제 파산을 맞이했는데 저거 기업을 퍼스트 이제 여러분들 시티전스라는 기업이 그 은행이 이제 저 실리콘밸리 은행을 이제 아마 인수를 할 겁니다. 지금은 인수자가 몇 개 은행이 나타났는데 아마 헐값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제가 저 실리콘밸리 은행의 저 파산 여부는 아직은 끝난 건 아닙니다. 이 금융 시스템이 지금은 완전하게 작동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미국의 그 지방은행의 제가 주가 흐름을 여러분들 제가 약 3월 한 달 정도 제가 뽑아 놓은 겁니다. 3월 달 한 달 정도 제가 뽑아 놓은 보니까 저게 퍼스트 플리그라는 기업이 한 89% 정도 하락이 나왔고 자이언트 뱅코버가 한 43%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저게 코메리카 한 42%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제가 이야기 먼저 해드리냐면요. 앞으로 저 은행주들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은행주의 흐름을 잘 보시면 저게 은행 위험도의 선행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저 은행주 흐름을 잘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저 은행주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 위험도의 선행 지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US 뱅코버가 한 26% 하락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20% 하락했고 시티그룹이 저 대형 은행주입니다. 미국에서 랭킹 1위부터 5위 기업입니다. 16% 하락이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가 12% 하락이 나왔더라. 미국의 금융주, 은행주의 제가 지금 하락이 얼마나 나왔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은행주도 한번 볼까요? 제가 국내 은행주 하락폭을 보니까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 좋은 시장에, 그죠? 이 좋은 시장에 지금 저 은행주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DGB 금융지주가 12% 하락이 나왔고 하나금융지주가 11% 하락이 나왔고 신한지주가 11% 하락 정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주들은 평균 7% 정도가 하락이 나왔더라고. 제가 3월 2일부터 제가 3월 24일까지 제가 이제 방송을 나오려고 제가 그때까지 뽑아 놓은 겁니다. 그 이후로 조금 변화는 있었겠죠. 그죠? 3월 25일 이후로 좀 변화는 있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주와 정권주들은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좀 저런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것이 아니고요. 저는요.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 은행주나 정권주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반도체에다가 저는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은행주 가지고 정권주 가지고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주식을 매수하실 때 선정 기준 6가지를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고요. 제가 좀 이따가 기본적 분석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다음 기술적인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선물 옵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요 배우에 산다가 끝나고 나서 제가 또한 시간이 되면 제가 이 배우에 산다 시간에 선물 옵션 강의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선물 옵션을 하는 이유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선물 옵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선물 옵션 안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고 차익이 있고 비차익이 있고 그죠? 그런 거 어느 정도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을 어느 정도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모멘텀.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 그거는 개별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고 시장 전체의 모멘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는가 하락 추세에 있는가 아니면 지금 시장이 행보 시장인가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 6개의 항목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난 다음에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종목 선정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선정하시죠. 지금 어떤 종목을 A라는 종목을 내가 매수할 때 그 종목의 선정 기준이 6가지가 있는데 이걸 6가지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배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나와 있는 요 기본적 분석을 제가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주식하실 때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와 있는 것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여 주가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 분석이다. 저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기본적 분석 가지고 저 강의 있잖아요. 저거요. 한 5시간을 강의해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 기업이 저평가가 되어 있나 고평가가 되어 있나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할 때는 첫 번째 저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저 기본적 분석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게 기본적 분석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건 차트입니다. 이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말 그대로 기본적 분석에서 말 그대로 이거는 기업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기본적 분석 안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차트를 보는 거죠. 그죠? 기본적 분석이 끝나고 그냥 차트를 보는 거죠. 그 차트가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즉 거래량하고 이동평균선하고 뭐 과거 흐름을 분석해서 미래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거고 대부분의 개인들이 기본적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죠. 그 다음 이제 모멘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모멘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에 재료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자, 이 기업에 재료가 있나 없나 보려면은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고, 규제에 무슨 변화가 있나? 뭐 인수 한평권 있는가? 그 다음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뭐 자본의 변화가 온다든지, 뭐 신제품의 출시가 있다든지, 또는 뭐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저게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모멘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 모멘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저걸 여러분들 저것만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저 기업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가를 잘 보세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현대차가 지금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나를 지금 지분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기업이 유력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PG라는 종목이 유력할 것이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SPG 주가 한번 보세요. 감속기 그 제조기업만 보세요.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개별적인 모멘텀이에요. 이 기업은 자본의 변화가 온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무상증자가 있겠구나. 이게 무상증자가 있구나. 개별적인 기업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모멘텀 분석 중에서 제가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종목군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은 저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 출자했었죠. 14% 지분을 투자했잖아요. 저게 그 기업의 개별적으로 지금 모멘텀이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셀트리온 제약, 지금 서징진 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또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저것은 순수하게 저거는 결국은 이제 셀트리온 기업이라고 하는 게 합병을 해야 되니까요. 지금 합병권이죠. 자본의 변화가 오는 거죠. 저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 저기 보시면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기업이 있죠. 최근에 지금 이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는 섹터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뭐 사마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DR 동일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저거는요, 제가 판단했을 때 저 사마 알루미늄 주가가 올라간 중에서 한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 지금 규제를 좀 풀어줬죠. 반도체 규제를 좀 풀어줬죠. 그죠? 그러면서 저게 사마 알루미늄의 최대 주주가 여러분들 일본계잖아요. 일본계 여러분들 동양 알루미늄이죠. 그죠? 그 다음 SPG 내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현대차 그룹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감속기 기업. 이게 개별적인 모멘텀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전체의 모멘텀이 뭐냐? 지금 시장의 전체의 흐름이죠. 흐름이 뭡니까? 2차 전지잖아요. 지금 시장의 전체 흐름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뭐예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잖아요. 제가 그 2차 전지 잘 보시면 여러분 에코프로나 또는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그런 기업들은요. 주가의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면요. 이제는 좀 셋업체를 보세요.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셋업체를 보시라고. 어떤 거?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 LG 화학 같은 종목군들,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그런 종목을 좀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미 지금 주가가 많이 달아난 소재 종목을 보기보다는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됩니다. 저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2차 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여러분들 반도체잖아요. 여러분들 간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여러분들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실적이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7.2% 정도 급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반도체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7% 이상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지금 그제 제가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 있잖아요. 제가 반도체 종목군들 제가 1위부터 제가 한 20위까지 봤는데 1위가 엔비디아잖아요. 그죠? 12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제가 1위부터 10위부터 20위까지 내가 반도체 종목을 보니까 전부 다 바닥을 찍고 돌아섰더라고. 반도체가요. 바닥을 찍고 다 돌아섰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반도체가 여러분들 실적이 안 좋을 거라 해서 여러분들 이런 주식을 나중에 뒤에 사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값을 치를 것입니다.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자리가 바닥에 있는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반도체가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 수두룩해요. 그런 종목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제가 국내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제가 넘버 1으로 보는 게 HPSP, 넘버 2 한미 반도체, 넘버 3 유진테크, 넘버 4 여러분들 제가 GST, 넘버 5 KC텍 제가 보는 종목군들이요. 제가 반도체 1인방부터 5인방까지 그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매하시고요.
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 또 다른 섹터 찾아보시고 제가 모멘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시장 전체의 지금 모멘텀은 어디에 와 있느냐? 2차 전지와 반도체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게 센티멘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 센티멘탈이라는 게, 센티멘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저걸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감성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감성적인, 감정적인, 이성적인, 또는 기대감. 저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기업의 변화는 별로 없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런 겁니다. 반도체가 지금은 센티멘탈로 움직이는 거고요. 2차 전지는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우영우 같은 거, 제가, 이게 여러분들, 시장의 전체 흐름이잖아요. 여러분, 전체 흐름이 나와서 여러분들 저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들 JTBC에서 일단 방영을 했었죠. 그때가 여러분들 지난해 11월 18일 아마 처음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12월 25일 아마 끝났잖아요. 그죠? 16부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드라마가 있잖아요. 최고의 드라마는요. 보통 16부작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드라마는요. 거의가 16부작에서 끝나요. 왜 그럴까? 좀 공부 좀 하세요. 우영우도요. 16부작이 끝났어요. 최근에 더 글로리도요, 16부작에서 끝난 거예요. 딱 16부작 끝나. 그게 16부작이라 하는 데고, 이게가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딱 중간선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히트치는 드라마는 거의가 16부작에서 끝난다는 걸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저게, 재벌집 막내 아들 하면서 여러분들 저게 송중기 나오고, 제가 제 좋아하는 그 배우 중 하나 이성민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양철이 이번에 그죠? 여러분들 재벌집 막내 아들 하면서 저게 히트를 쳤던 제작사가 레몽 레인이잖아요. 그죠? 레몽 레인이요. 여러분들 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가 레몽 레인 아닙니까? 11월 24일 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제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랬죠.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요. 머리는 좋지 못합니다. 저 머리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남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 남보다 잘난 건 없는데요. 저는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에너지를. 내가 남보다 남는 게 남보다 제가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프로답게 그게 집중하지 않고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세요. 제가 숫자에 민감한 것은 저는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저는요, 깊이 팔고 들고,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레몽 레인의 주가가 거의가 지금 제자리 좀 돌아와 있어요. 11월 18일 날, 지금 첫 방송해가지고 12월 25일 날 방송이 끝났잖아요. 그 레몽 레인이요, 여러분들 11월 24일 날 장중에 상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런데 레몽 레인이 적자다 보니까 지난해 적자를 봤거든. 레몽 레인이 지난해 지금 적자를 60몇 정도 적자를 봤거든. 주가는 다시 제자리 되돌아왔어. 이게 센티멘탈로 움직이는데 센티멘탈로 움직이다가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실적이 나와주면 주가는 돌아갑니다. 센티멘탈이 펀더멘탈 바뀌는 순간에 주가는 올라가는데 센티멘탈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면 주가는 못 가는 거죠. 저기 보면 우영우라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있잖아요. 저 우영우는 언제 첫 방송이 되었냐면요. 6월 29일 날 첫 방송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8월 18일 끝났어요. 6월 29일 날 첫 방송. 그럼 8월 18일 날 끝났어요. 16부작입니다. 저게 이상한 변호사의 여러분들 가장 히트친 제작사 어디입니까? A스토리지죠. A스토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가가 100% 올라갔어요. 저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딱 방영되면서요. 주가가 100% 급등했다니까. 8%, 15%, 17%, 18%, 19%, 18%.
단박이에요. 100% 올라갔었어요. 지금 주가는 거의가 제자리 되돌아와 있는 거죠. A스토리가 저게 제작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모멘텀 분석이라고 하는 건요. 시장에서 하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이슈가 될 때 이렇게 주가가 몰리는구나.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선물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주식에서 좀 돈을 좀 벌고 싶다. 난 주식에서 난 진짜 한번 대박을 맞이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 시장에서 나는 꾸준하게 나는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대형주. 소형주는 별 상관없었는데, 대형주를 한 시가총액, 3조, 4조 이상, 3조 이상의 지금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선물 옵션 공부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주식 하시면서 프로그램이 뭔지도 모르고요. 콘텐츠가 뭔지도 모르고,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백어데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차익 거래가 뭔지, 비차익 거래가 뭔지, 미결정 이게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선물에 관련된, 선물업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주식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대형주는 반드시 선물업체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매매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제가 나중에 배워 산다 이 시간에 제가 저 강의를 한번 드릴 텐데, 저게 웨터드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꼬리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몸통으로 흔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은 반드시 이런 공부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대형주 투자하실 때는 저 공부 좀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글로벌 정치를 봐야 됩니다. 지금 자리가 시장이 글로벌 정치가 지금 상승 구간에 있는가, 하락 구간에 있는가, 행보 구간에 있는가. 지금 시장은 행보 구간입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그냥 행보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이 행보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저는 시장의 방향이 저는 언제 정도 방향이 나온다고 보냐면, 저는 시장의 방향이 한 5월 말 정도 되면 저는 시장 방향 한번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5월 달에 저는 시장의 방향이 한번 나온다. 제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앞으로 여러분 시장 보실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독일만 보시면, 저는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요, 저는 미국의 지금 S&P 500을 지수를 봅니다. 그리고 독일 지수를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중국 상해의 지수를 보세요. 저 세 개를 보시고 코스피를 보시면 돼요. 어제 S&P 500이요. 내가 원하는 33일 이평선 돌파가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 S&P 500 지수가 33일 돌파, 33 이평선 돌파했어요. 이제 시장은 조금은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자, 제가 이제 그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산, 그 다음 부채, 이 자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 자산 항목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 있고, 부채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있고, 자본이 뭔가, 저 기본적인 저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면 저 기본적인 저 개념을 알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좀 이따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산, 부채. 저게 여러분 보시면요, 저 자산 쪽에 있는 게 저게 T자로 그리면요, T자로 그리면 저 왼쪽에 자산이 차변을 우리가 자산이라 차변 쪽에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을 부채 자본은 대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자본이니까,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나중에 저게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산하고 자산 부채와 자본이 여러분 그 금액이 일치하는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삼성전자에 지금 여러분들 저게 대차 대조표 우리가 이런 지금 재무 상태표로 하는데, 그냥 제가 대차 대조표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냥 재무 상태표 그렇지 않고요. 그냥
대조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저기 나와 있는 삼성전자의 지금 대조표를 보시면요. 제가 자산 항목을 보시면 자산이 지금 되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하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나누어져요. 저 자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 기타 금융자산이 있어요. 제가 이게에서 또 유동자산이 무엇이고 비유동자산이 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자, 거기서 제가 저게요, 유동자산 안에 들어가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산이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고 기타 금융자산이 있는데 저게 첫 번째 항목에 가면 유동자산이라는 게 저 항목의 안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재고자산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재고자산이에요. 제가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는 저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보고 저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창피하잖아.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신제품입니다. 금산의 신제품이라고요.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 동안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20년 되는 사람보다 제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30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 주식 하시는 분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듣고 베껴서 강의를 해야지. 내가 나보다 경험이 짧은 사람한테 내가 그 강의를 내가 베껴서 내가 강의하면 그게 전문가로서 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의 독특한 강의를 가지고 내가 맥을 제가 짚어드리는 거 잘 보세요. 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시면 삼성전자의 앞에 보시면은요, 유동자산 안에 맨 첫 번째 항목이요, 재고자산이 나와요. 제가 저 재고자산이 2021년도 재고자산이 41조 3,844억 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딱 꺼내놓고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이야, 저 금산이라는 놈이 말이야 저렇게 강의를 하네? 이야, 저 금산이라는 놈이 말이야 저렇게 강의할 줄 아네? 2021년도에 재고자산이 41조 3,844억 원이고요. 지난해 재고자산이 52조 1,879억인데 저 재고자산이요. 얼마냐면요. 12조 6천억이에요. 저 재고자산이 12조 6천억이 넘어간 적이요. 언제 한번 넘어간 적이 있냐면요. 2012년도에 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딱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삼성전자가 재고자산이 12조가 넘어간 적이에요. 2012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10년 만에 처음이라니까요. 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지금 전체 재고자산이에요. 저 재고자산의 흐름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1분기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여러분 이제 4월 초에 실적 발표하죠. 그럼 1분기에 재고자산이 얼마나 줄어든 잘 보세요. 저게요. 재고자산이 줄어드는 순간 저 재고자산이 이렇게 늘었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순간에는요. 주가가 탄력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가 재고자산 잘 보세요. 재고자산 여러분들 지금 12조 6천억 정도가 재고자산이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저게 16조 여러분들 저 재고자산 저거 2021년도에 저 재고자산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재고자산을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재고자산은 41조 52조고 반도체에서만 재고자산이 16조 29조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보세요. 저 재고자산이요. 이게
최고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못 움직인 거예요. 이 최고 자산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변화가 올 거예요.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제가 그때 같이 최고 자산이 얼마 줄었나 확인해 드릴게요. 그 다음 2분기에 얼마 줄어들었냐,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볼게요. 여러분들 연결 재무제표에서 저 재고 자산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보세요. 저걸 잘 눈여겨 보시라고. 저 재고 자산이 어떻게 좀 줄어가는가 잘 보시라고. 그게 키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정 기간 동안에 지금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게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우리가 P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으로 말하면은 성적입니다. 여러분들 학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월말고사, 중간고사, 그죠? 제가 이게 이 손익계산서는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세전계속 사업이익, 세전계속 사업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 이 머릿속에 깨차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 하시는 분이 이 손익계산서에 그걸 깨차고 머릿속에 깨차고 주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대강대강 주식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한번 주식해보세요. 확실하게.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가를 알고 주식을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거 제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면은 세전계속 사업이익이 나오는구나. 저기 나와 있는 세전계속 사업이익이란 옛날 말로 말하면 경상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저 경상이익에서 여러분들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구나. 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저걸 여러분 머릿속에 깨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재무제표를 잘 보고 하면 앞으로 내가 손익계산서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내가 기본적인 거 보세요. 이게 손익계산서를 외울 때 여러분 맨 처음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 일반 관리비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구나. 저 영업이익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면은 경상이익이 나오는구나. 저 옛날 사람들은 저게 세전계속 사업이익이 저게 경상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세전계속 사업이익에서 여러분들 저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전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봐. 금산 너 말이야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중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봐. 저는 과감하게 저게 나와 있는 저는 반도체 저는 고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금산 너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최고 장비주가 뭐야? 물으면 나는 저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는 저게 최고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보느냐? 이게 나와 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거를 가지고요. 그냥요 주둥아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요 주둥아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저는 기본적인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매매 안 해요. 숫자로 찍혀야 돼, 숫자가 찍혀야 제가 주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보면은 한미 반도체 챗 GTP의 최고 수혜주입니다. 저는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으면 저는 한국에 한미 반도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게 한미반도체 매출액 3,276억에서 매출원가 1,426억을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구나. 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니까 저게 매출 총이익이 나오네. 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빼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는구나. 아, 영업이익이 1,119억이구나. 한미반도체 2022년도 지난해 1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저렇게 나왔구나. 아,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일반 관리비 빼니까 저렇게 영업이익이 나오는구나. 그럼 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입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니까 갱상이익이 나오는구나. 세전 계속 사업이익, 아, 저게 1,278억이 나오는구나. 저기에서 여러분들 법인세 비용을 빼니까 지난해 한미 반도체의 단기 순이익은 923억이 나왔구나. 저걸 여러분들 한눈에 저 읽을 수 있어야 돼. 한눈에 저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기술적인 지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식을 지금 한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내가 A라는 한 종목을 제가 매수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술적인 분석 세 가지입니다. 이게 보면은 저기 MACD가 있고 볼린저 밴드가 있고 스타캐스틱 슬로우가 있습니다. 저는 저 세 번째 항목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저기 나와 있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건데 예전에 여러분들 고성덕 변호사 아시죠? 한때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던 고성덕 변호사 아시죠? 그분이 그 전문가 생활하면서 저게 스토캐스틱을 뭐라고 했느냐? 마법의 지표다. 한때 유행했습니다. 고성덕 변호사가 저게 스토캐스틱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마법의 지표구나. 저게 마법의 지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요. 한때는. 그만큼 저게 스토캐스틱이라는 한 게 기술적 지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원래는 제가 차트를 놓고 제가 강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시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좀 이 스타캐스틱이라고 하는 게 마법의 지표라고 하는데 저게 왜 중요한가? 스스로 공부 좀 하시라고. 주말에 벚꽃 구경이나 개나리꽃 구경이나 진달래꽃 구경하러 다니지 마시고요. 집에 앉아서 공부 좀 하세요. 저는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남의 돈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내 회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고객의 지금 그 자금을 내가요 책임질 사람이잖아요. 그 책임지는 사람이 주말에 놀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주말에 벚꽃 구경하러 다니면 되겠어요? 전문가 생활을 때려치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라는 사람이 주말을 쉬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감동을 주고 수익을 챙겨줘야 되는 그게 전문가지. 전문가가 벚꽃 구경을 다닌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때려치우고 가서 벚꽃 구경하러 다녀야 되는 그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게 스타캐스틱에 여러분들 패스트가 있고요. 이게 슬로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슬로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스토캐스틱이 100분율입니다. 0에서 100까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현재 주가 이치가 어느 이치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AT 딱 캐시면요, 여러분들 이 스타캐스틱이 나올 거예요. 533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은 1555가 나오는 게 1555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533으로 맞추셔도 되고, 그 다음 15로 맞추셔도 별 상관없어요. 현재 주가 이치가 어느 이치에 있느냐. 20 아래 있을 때는 침체 구간에 있고 80 이상이면 과열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특히나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캐스틱 다 캐시고요. 현재 주가 이치가 어느 이치에 있는가 보시고요. 매매하시라고요. 보통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스타캐스틱이 저게 보시면 저게 퍼센트 K 값이 있고 퍼센트 D 값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80 이상 넘어가면 과열입니다. 매도하는 게 정석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침체 구간에 있다가 20 미만에 있다가 딱 20을 딱 통과하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저는 이렇게 매매할 때, 단기 매매를 할 때 가장 제가 선호하는 게요, 저게 스타캐스틱 K 값이 침체에 있다가 20 아래 있다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딱 20에 있다가 21로 넘어가는 순간에 딱 잡으면 거의가 100발100중 성공합니다. 거의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제가 20 이하를 땅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0 이하가 땅속이에요. 땅속.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발효하면은 이제 땅 위로 새싹이 돋아나자는 거죠. 땅 위로 이제 새싹이 딱 돋아나면 그 새싹이 돋아날 때 그때 잡아가지고요. 그때 매수해서 80 이상, 8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20을 이제 돌파했을 때는 그때는 새싹이 돋는 거예요. 새싹이 딱 돋고 80이 넘어가면 가위를 맺는 거니까 80 넘어가면 따먹는 거고요. 이제 20 땅 위로 이제 딱 새싹이 올라올 때는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매매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매할 때는요, 제가 20에서 딱 돌아서 20에서 넘어오는 순간 20 이하에 있다가 20을 막 돌파하는 종목을 잡아가지고 80에 매도하면 거의가 단기 매매에서는요, 성공할 확률 거의 100발 100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또 야인시대 제가 이제 출연하는데, 그때 제가 또 자세한 내용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저녁에 9시부터 11시까지 방송을 출연하니까, 그때 내가 시간 나면은 이 스타캐스틱이 뭔가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이게 나와 있죠. 80 이상은 가열이고 20 이하는 침체고. 그래서 20 돌파할 때 강력하게 매수하고 90 이상. 여러분들 80 이상 넘어가면 저는 매도하는 전략. 제가 이 단기 매매의 최고봉 스타캐스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것은요,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 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에 해야만 내가 주식을 사야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매수할 때 여러분들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식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제가 6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분석. 그 다음은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분석.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이치가 어느 이치에 있는가. 삼성전자의 주가가 기본적인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은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삼성전자도 프로그램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선물 옵션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다음 네 번째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좀 D램을 조금 감산하면 됩니다. 네, D램을 조금 감산하면 돼요. 그 다음 시장 전체 흐름. 지금 시장의 전체 흐름이 나쁘지 않죠. 제가 시장의 전체 흐름이 2차 전지와 반도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무엇이며 시장 전체적인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가 지금 어떤 방향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가고자 하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방향이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박스권인가를 보면 삼성전자를 내가 지금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걸 적용하는 거죠. 적용. 내가 방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렸지만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주식을 매수할 때 제가 이게 6가지 이 내용을 해당되는 종목을 가지고 배팅을 하셔도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은요. 앞에서 제가 몇 개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LG약 같은 종목군들 있죠. 삼성 SDI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제가 이 6개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식으로 부자 되는 길 제가 이제 6번째 시간을 제가 오늘 해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 제가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제가 시간인데 2023년도에 주식시장의 전망 거기에다가 앞으로 2023년도에 유망 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요. 다음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수 전망과 제가 추천주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